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깥에 지금 약간 술 먹고 떠드는 애들이 있어갖고 약간 잡음이 섞일 수 있다는 거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요, 케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커피 추출 도구 중에는 몇 안 되게 정말 미려하고 예쁘게 생긴 녀석이죠. 요거를 가지고 추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하리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리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이 타고 흘러내릴 수 있는 리드가 있는데, 케맥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없죠. 그냥 매끈하게 그냥 필터하고 옆면하고 완전히 밀착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필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하리오 필터보다도 굉장히 두껍고요,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끼워 넣었을 때 한쪽 면은 종이가 무려 3장이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케맥스를 추출을 하실 때는 추출 속도가 일단 굉장히 느리다는 점을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레시피는요, 하리오하고 동일하게 갈 거예요. 보통 1대16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진한 거 원하시면 1대14, 1대15, 그리고 저처럼 좀 커피를 연하게 드시는 분들은 1대18이나 1대19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케맥스에다가 원두 32g에 물 580ml를 부어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추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분 30초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케맥스 같은 경우에는 추출 속도가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사실 2분 30초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마지노선은 4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추출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추출 시간이 총 4분이 넘어가면은 반드시 분쇄도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4분 이내, 그러니까 적어도 3분대 안에는 총 추출 시간이 오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일단 필터 접는 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필터는 이미 이렇게 다 접혀서 나옵니다. 접혀서 나오는데, 굳이 이제 요거를 이제 펼쳐서 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각으로 된 것도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면, 이런 식으로 펼치시면 이쪽은 한 면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 이쪽은 그냥 이제 종이가 총 3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3면이 있는 쪽이 이 케맥스의 주둥이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 린스를 좀 해볼게요. 린스를 해서 이렇게 일단 필터를 케맥스에 밀착을 시키시면은,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 앞에 주둥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필터가 안으로 굽어 들어가서 이 주둥이를 막아버리면요, 이 밑에 있는 공기가 당연히 위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출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둥이가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한 면이 있는 것보다는 3면이 있는 쪽이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막을 일이 좀 더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린스를 해주시고, 물은 주둥이를 통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는 일단은 하리오하고 같은 굵기, 그러니까 만졌을 때 설탕이랑 비슷한 입자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것보다 아주 살짝만 더 두껍게 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리오하고 같은 굵기로 가시면은 무조건 추출 시간은 2분 30초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4분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리오랑 이제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살짝 더 두꺼운 정도의 굵기를 갖고 추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원두 넣어주시고, 수평 맞추고, 좀 맞추고, 불림은 70g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덩어리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깨주셔야 돼요. 모든 원두가 다 잘 젖도록 해주시면 되고,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리오처럼 그렇게 끊어서 추출하시면 안 되고요. 추출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580ml까지 한 번에 부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테두리 위주로, 그리고 다시 가운데 갔다가 테두리 갔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580ml까지 한 번에 부으시면 됩니다.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에 나눠서 붓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으시게 되면은 일단 추출 시간은 무조건 4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좀 천천히 끝까지 끊지 않고 부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추출 방법은 그렇게 추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총 추출 시간이 4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분쇄도를 조절하셔서 3분대 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가장 케맥스로 내리는 방법 중에 제일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총 추출 시간은 4분 20초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4분대 안으로 나와보고 싶으면 지금보다 아주 살짝만 더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만들면 4분대로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리오 V60하고 동일한 추출 방법으로 추출을 할 건데요.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원두를 굉장히 굵게 갈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굵게 갈 거냐면은 지금 요게 방금 첫 번째 추출할 때 썼던 굵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용될 커피 굵기가 이 정도 됩니다. 대충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거의 얘는 설탕하고 비슷하다면 얘는 약간 굵은 소금보다 약간 얇은 정도? 첫 번째 거 우리가 보통 내리던 하리오 추출보다는 굉장히 두꺼운 굵기로 분쇄를 해서 추출 속도를 맞춰줄 거예요. 대신에 추출해서 이제 물을 붓는 방식은 하리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내릴 겁니다. 자, 똑같이 린스해주고 붓고, 분림은 똑같이 해줄 거예요. 총 70ml 부어서, 자, 1차 추출은 가운데 위주로 불 거고요. 2차하고 3차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위주로 이제 부어갖고 하리오가 마찬가지로 원두를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맥스는 내려치시면 안 돼요. 깨질 수 있습니다. 하리오하고 마찬가지로 물을 다 부으면 강력하게 물은 흐름을 위에 부분만 정확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하리오하고. 이렇게 내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내린 것보다는 맛이 조금 더 이제 깔끔하고요. 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뭐랄까 맛이 조금 단조롭고 뭔가 좀 컴플렉스한, 약간 좀 복잡한 어떤 커피의 그런 맛들은 좀 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원두가 조금 신맛 위주의 커피보다는 좀 견과류 위주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쓴맛 위주, 강배전된 콩을 가지고 케맥스로 내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보다는 지금 이 방법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다 해보시고 개인 취향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추출 시간이 이미 4분이 됐는데도 아직 물이 다 안 들어갔죠. 분명히 아까보다 원두를 굉장히 굵게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을 이렇게 끊어서 내림으로써 추출 시간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4분 이하로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물을 아까 3번에 나눠서 붓잖아요. 이걸 2번에 나눠서 분다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굵게 분쇄를 해서 마찬가지로 시간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한 5분 걸리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방법은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면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원두는 첫 번째 방법이랑 똑같은 분쇄도로, 그리고 불림까지는 뭐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을 붓는 방법이 포인트거든요. 물을 부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운데 위주로 이제 물을 부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차오르면은 그 다음부터 한쪽 방향에다만 아주 강하게 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물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요, 물의 흐름 때문에 물이 이제 커피 입자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루가 이렇게 돌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사이드 테두리에 붙지 않고 가운데로 집중이 돼서 조금 더 효율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으시면은 일단은 방법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고, 두 번째는 좀 추출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이제 얇게 분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커피를 내릴 때 상대방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내릴 때는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기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빨리 부어서 하면 좋겠죠. 뭐라는 거니?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흐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뭐랄까 약간의 잔미? 그리고 약간 쓴맛이 조금 추출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chemex 자체가 워낙에 이제 쓴맛이나 잔미의 이제를 좀 잡아주는 약간 그런 게 약간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부어주는 거지, 사실 이 방법을 하리오나 어떤 다른 이제 푸어오버식 드립 방법에다가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하시면은 조금 이제 맛이 좀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오로지 chemex 쓸 때만 저는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출 시간이 지금 4분이 넘었거든요. 4분이 넘었는데 물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주니까 테두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살짝 미분 외에는 사실상 커피 가루가 붙지도 않고 가운데로 굉장히 쏠려 있어갖고 이제 추출 효율도 괜찮고 내리는 방법도 간단하고 비교적 이제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chemex를 사려고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뒤져보시면은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나무가 오는 핸드블론이라고 해갖고 완전 유리로만 된 그런 모양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얄쌍하게 생겨갖고 1인용에서 3인분 사이에 내릴 수 있는 chemex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무조건 큰 거 사세요. 네. 일단 혼자 내리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chemex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구도 굉장히 비싸고 필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chemex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2인분 이상 내릴 때, 특히 손님이 오셔갖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내리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생김새가 굉장히 예쁘고요. 남들이 봤을 때 이 집 커피 좀 내려 먹는구만 하는 어떤 그런 포스를 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리오를 갖고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하리오 03 사이즈인데 이걸 사용하셔도 돼요. 물론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밑에 이제 서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출구하고 서버하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제가 케맥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맛이 좀 뭐랄까 약간 동글동글하다고 해야 되나? 보통 이제 하리오로 커피를 내려서 마실 때 조금 맛이 너무 날카롭다고 느끼면 저는 무조건 케맥스로 추출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케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한 어떤 삼각형 같은 모양의 맛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런 모서리들을 다 이렇게 깎아갖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하리오 같은 걸로 내리면은 물 온도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맛이 굉장히 날카롭거나 아린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게 추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물이 이 안에 이제 많이 부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 내부 안에 물 온도를 굉장히 높게 뜨겁게 유지해 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추출하는 물의 온도를 보존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하리오보다는 케맥스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맥스로 추출을 하실 때 하리오보다 물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낮게 가져가셔도 추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거를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에서 소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옛날엔 진짜 비쌌어요. 비쌌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얼마 정도 하는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 5만원 밑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5만원 정도면은 저는 가성비 정말 괜찮은 추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조금 이제 덜렁대는 사람들은 이게 설거지 하다가 이가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 조금 많이 이게 유리 같은 이제 도자기 같은 거나 유리 같은 거 깨치는 분들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를 않고요. 커피 도구를 찾는데 모양도 좀 이쁘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될 만한 걸 원한다고 하신다면은 사실 이만한 도구 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동 에스프레소 기구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바로 플레어 에스프레소라는 기구인데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최애하는 커피 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영상 유익하게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커피 생활 하세요. 안녕. 안녕.